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묻지마 투자, 무지성. 적립식 투자로 꾸준히 넣기만 하면 언젠가는 대박이 터질 거야. 라고 말이죠. 하지만 5년 뒤, 그러니까 2026년 이후의 당신의 계좌 상태는 과연 어떨까요? 마냥 장밋빛 미래만 펼쳐질 거라고 낙관하기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무서운 함정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무지성 적립식 투자의 무서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투자를 하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아, 왠지 올라갈 것 같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담아둘걸. 괜히 쫄았네. 그런데 하루에도 가격이 이렇게 유동치는데 이걸 어떻게 끝까지 들고 있냐고요. 결국은 갑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강한 심장, 단단한 멘탈이 있어야 투자 규모가 커졌을 때도 흔들리지 않고 견딜 수 있어요. 무리한 투자, 무리한 레버리지, 시간에 쫓기게 되면 조금만 흔들려도 완전히 멘탈이 나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한때 내가 비트코인 몇 개, 테슬라 몇 주 갖고 있었다. 의미 없습니다. 결국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잠깐 큰 자산을 가졌어도 결국 다 날아가고 자신의 그릇만큼만 남게 됩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위대한 자산을 오래 들고 가는 게 핵심입니다. 그건 단순히 리스크를 시간에 녹이기 위한 것만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산이 남기는 안전마진이 쌓이고 우리의 그릇도 조금씩 커져갑니다. 처음엔 몇십만 원만 빠져도 머리가 띵했는데 어느 순간 몇천만 원 왔다 갔다 해도 무덤덤해지고 결국엔 수억 단위 변동해도 평정심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단단한 갑바가 생긴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 이후 5년간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경제 환경과 무지성, 적립식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볼게요. 단순히 무지성 적립식 투자가 아니라 현명한 적립식 투자를 위한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시죠. 2026년 이후의 경제 전망을 보면 마냥 낙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성장 둔화가 예상되고 있어요. 2026년에도 성장이 예상되긴 하지만 장기 평균에는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한국 경제는 1% 내외의 성장에 그치겠지만 2026년에는 새 정부 정책 추진이나 대외 불확실성 완화 등으로 2% 내외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반등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과거의 고성장 시대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거죠. 글로벌 경제 역시 2026년 성장률이 3.1%로 예상되지만 팬데믹 이전보다 낮은 수준으로 성장 잠재력 약화가 우려됩니다. 미국 경제는 여전히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글로벌 경제 전체의 성장세는 둔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이나 에너지 가격, 변동성 등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들이 언제든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국제정세의 긴장감 보조나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역시 글로벌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경제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며 이는 투자 환경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여기에 불확실성이라는 큰 그림자도 드리워져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적 이벤트가 글로벌 불확실성의 핵심 요소가 될 수 있고요. 정책 불확실성, 과열된 AI 투자,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정학적 불안 등이 2026년 세계 경제의 주요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중심의 성장으로 경제가 양극화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특정 산업의 호황이 전체 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기보다 오히려 서민 경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양극화 심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저 묻지마 투자만을 외치며 시장에 뛰어드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양극화 심화는 사회 전반의 소비, 여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다시 기업의 실적 악화와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성장률이라는 숫자 뒤에 숨겨진 경제의 민낯을 직시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자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왜 무지성 적립식 투자가 위험한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많은 분들이 장기 투자는 무조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가 자동으로 위험을 낮춰주는 마법은 아닙니다. 핵심은 자산의 본질적 가치 회복력과 비용 구조에 있어요. 만약 내가 투자한 자산의 본질적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면 아무리 장기로 투자해도 손실이 계속 누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산에 투자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때 잘 나가던 기업이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몰락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기업에 장기적으로 적립식 투자를 했다면 그 결과는 뻔한 일이었을 겁니다. 따라서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투자할 자산에 대한 꾸준한 분석과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이름만 보고 투자하거나 과거의 영광에만 기대서는 안 됩니다. 또한 분산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분산 투자는 여러 자산군에 투자해서 특정 자산의 변동성이 전체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전략이에요. 분산 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투자한 한 종목이 폭락하더라도 다른 종목들이 괜찮다면 전체 포트폴리오의 손실은 훨씬 줄어들겠죠. 반대로 무지성으로 한두 종목에만 올인하는 것은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대체 투자 등 다양한 자산군에 걸쳐 분산하는 것은 물론 특정 산업이나 지역에 대한 편중도 피해야 합니다. 글로벌 경제는 상호 연결되어 있지만 특정 지역이나 산업군이 예상치 못한 악재를 만나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분산 투자는 마치 여러 개의 바구니에 달걀을 나누어 담는 것과 같아서 설령 하나의 바구니가 엎어져도 모든 달걀을 잃지 않는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심리적 요인입니다. 폭락장에서도 과연 내가 처음 세웠던 투자 원칙을 지킬 수 있을까요? 장기간 이어지는 하락장에서 손실을 묵묵히 감당하며 버틸 수 있는 멘탈을 가지고 계신가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멘탈이 흔들리면 아무리 좋은 전략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이 공포에 휩싸였을 때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이는 결국 손절매와 같은 잘못된 결정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죠. 심리적인 동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투자 원칙을 명확히 세우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합니다. 게다가 상승장에서는 무지성 적립식 투자가 오히려 초기 투자보다 수익률이 낮아질 수도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꾸준히 사 모으는 방식은 하락장에서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추는데 유리하지만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시장에서는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시장의 역동성을 이해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기계적으로 매수 버튼만 누르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흐름과 자신의 투자 목표를 지속적으로 비교하고 조정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위험 관리입니다. 특정 자산군이 하락하더라도 포트폴리오 전체 손실을 최소화하고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며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돈을 넣고 잊어버리는 무지성이 아니라 시장 상황을 주시하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성과 현명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위험 관리는 단순히 손실을 피하는 것을 넘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투자 전에 충분한 학습과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자신의 위험 감수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여 무리한 투자를 피해야 합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리밸런싱하는 것도 중요한 위험 관리 전략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무지성 적립식 투자에 대안이나 고려 사항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가치 분할 매수입니다. 매월 똑같은 금액을 기계적으로 넣기보다는 시장 상황을 보면서 투자 금액을 유동적으로 조절하는 방식이죠. 시장이 하락할 때는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고 너무 과열되었을 때는 잠시 관망하거나 비중을 줄이는 식으로 말이에요. 이 전략은 시장의 저점 매수와 고점 매도를 완벽하게 맞출 수는 없지만 평균 매수 단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장기적인 수익률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월급이 들어오는 날 기계적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시장의 흐름을 읽으려는 노력이 더해질 때 비로소 현명한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목표, 수익률 설정입니다. 자산 평가액이 일정 수준 이상 상승했을 때는 과감하게 일부를 환매하여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욕심만 부리다가 상승분을 다 반납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죠.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수익 실현입니다. 더 오를 것 같다는 기대감에 매도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따라서 투자 전에 미리 목표, 수익률을 정해두고 그 목표에 도달했을 때는 미련 없이 일부 또는 전부를 매도하여 수익을 확정하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확보한 자금은 다른 투자처를 찾거나 비상자금으로 활용하는 등 재투자를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합니다. 세 번째는 투자 상품 선택입니다. 시장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꾸준히 납입할 수 있는 좋은 상품을 선택하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 본질적인 가치가 견고한 기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단기적인 유행을 쫓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재무, 건전성, 성장 가능성, 경쟁 우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AI 관련 투자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AI가 우리의 삶과 직업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핵심 AI 기업을 포트폴리오에 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며 AI 기술을 선도하거나 AI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레버리지 ETF입니다. 레버리지 ETF는 단기적인 수익률 극대화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장기 투자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변동성이 크고 복리 효과가 오히려 손실을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레버리지 상품은 시장의 작은 움직임에도 계좌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자산을 모아가는 적립식 투자 전략과는 상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를 할 때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도 있습니다. 첫째, 무리한 투자 금지입니다. 반드시 여유 자금으로 투자해야 하고 감정적인 투자는 절대 지양해야 합니다. 남이 돈 벌었다고 나도 무턱대고 따라 들어가는 묻지마 투자는 곧 후회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하고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은 극도로 위험한 행동입니다.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투자로 인해 생활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지속적인 학습입니다. 경제 관련 공부를 꾸준히 해야 합니다. 시장은 끊임없이 변하고 새로운 정보가 쏟아져 나옵니다. 이런 변화를 이해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습이 필수적입니다. 경제 뉴스, 기업 분석 리포트, 투자 서적 등을 꾸준히 읽고 토론에 참여하며 지식을 확장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는 만큼 모이고 아는 만큼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 투자 세계입니다. 셋째, 전문가 활용입니다. 자신의 투자 목표와 위험, 감수 수준에 맞는 맞춤형 투자 전략을 세우기 위해 재무 설계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다 길을 잃을 수도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물론 전문가의 의견을 맹신하기보다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최종 결정은 자신이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시각에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점검받고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을 조언받는 것은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2026년 이후 주목해야 할 산업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반도체 산업입니다. AI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반도체 산업은 계속해서 호황을 누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인프라이기 때문이죠. 고성능 AI 반도체는 앞으로도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며 이는 관련 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것입니다. 다음은 헬스케어 산업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헬스케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가성비를 내세운 파이프라인을 통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신약 개발, 바이오 기술, 디지털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인류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어 장기적인 투자 매력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AI 인프라 관련 산업들입니다. AI, 로봇, 데이터 센터, 전력, 전송망, 사이버 보안, 국방 등은 미래 사회의 필수 인프라로 인식되어 투자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습니다.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를 뒷받침하는 물리적, 디지털적 인프라의 중요성 또한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산업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사회 전체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잠재력을 가진 산업들에 주목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무지성 적립식 투자는 위험합니다.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단순히 돈을 넣는 행위가 아니라 나만의 루틴, 지속 가능한 투자 전략, 그리고 예측 가능한 추진력을 가지고 꾸준히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위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시간이라는 자원을 무기로 삼아야 합니다. 거대 자본이 못하는 장기 투자를 통해 우리의 강점을 살려야 합니다. 시간은 투자의 가장 강력한 복리 효과를 발휘하게 해주는 마법 같은 요소입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꾸준히 투자한다면 시간이 우리 편이 되어줄 것입니다. 둘째, 내가 중간에 변심하지 않도록 강력한 마인드셋을 구축해야 합니다. 폭락장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멘탈이 중요합니다.
투자의 길은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고 원칙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성공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셋째, 인생의 희로애락 이벤트를 예측해서 각 시점에 맞는 투자 기간과 전략을 정해야 합니다. 언제 목돈이 필요할지, 언제 투자를 회수할지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결혼, 주택 구매, 자녀 교육, 은퇴 등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들을 고려한 재무 계획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넷째,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에 대비해 속성이 다른 자산 23개로 분산 투자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비트코인, 테슬라, 그리고 서울부동산을 함께 투자하는 이유입니다. 부동산은 베이스캠프, 주식과 암호화폐는 스노우픽, 장기 투자 정상으로 향하는 여정입니다. 각 자산의 특성과 상관관계를 이해하고 서로 보완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시장이 불안정할 때는 안전 자산의 비중을 늘리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기에는 공격적인 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등 유연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끝까지 살아남는 것입니다. 전략이 아무리 좋아도 포기하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긴 여정의 동료로 계속 투자와 루틴을 이어갑시다. 멘탈의 연금술에 나온 부자의 그릇, 빈자의 그릇 이야기를 해볼게요.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 평탄한 길. 겉보기엔 쉬워 보이지만 이 길은 사람을 약하게 만듭니다. 편안함에 안주하게 만들고 도전을 회피하게 만들어 결국 성장을 저해하죠. 둘째, 좁고 험한 길. 문제도 많고 힘들지만 이 길을 가야 부자가 됩니다. 문제가 많아도 도망가지 않고 정면 돌파하고 그 문제를 에너지로 바꾸는 사람들이 바로 부자예요. 예를 들어 그릇이 2인 사람이 4만큼의 문제를 겪으면 멘붕이 옵니다. 하지만 그릇이 8이 되면 4 정도 문제는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에요. 즉, 문제가 큰 게 아니라 내 그릇이 작은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해 내 그릇을 키워야 해요. 문제는 성장을 위한 조력자입니다. 중요한 건 해법에 집중하는 것이죠. 좌절감에 빠질 땐 문제만 보게 되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행동하면서 해답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기왕하는 거 멋지게 해보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할 일은 오늘 하자. 이러한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태도가 바로 부자들의 핵심 마인드셋입니다.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여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투자 그릇 또한 자연스럽게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루틴이 있는 사람은 실패할 틈이 없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일을 반복합니다. 비가 오든 일이 망하든 계속합니다. 루틴이 없는 사람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루틴이 있는 사람은 신뢰받습니다. 그게 차이를 만들죠. JYP도 이런 말을 했죠. 같은 걸 매일 하는 건 지겹다. 근데 지겨운 걸 매일 이겨낸 사람이 결국 성공한다. 공부, 운동, 독서. 기본적인 것들 다 지겨워요. 근데 그걸 10년, 20년씩 한 사람만이 정상을 찍는 겁니다. 이처럼 성공은 지루한 반복 속에서 탄생합니다.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신의 투자 원칙에 따라 꾸준히 투자하고 점검하는 루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경제 뉴스를 확인하고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는 작은 루틴들이 모여 결국 큰 성공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투자도 똑같습니다.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꾸준히 모아가며 루틴을 지키고 지겨운 반복을 견디고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바꾸는 것. 이게 진짜 성공의 루트입니다. 그리고 씨앗 이야기. 성실한 농부는 씨앗을 계속 뿌립니다. 길가에 뿌려져도 새가 먹어도 돌에 떨어져도 가시덤불에 떨어져도 상관없이 계속 뿌립니다. 비옥한 땅에 떨어진 몇몇 씨앗들이 수백 배의 결실을 맺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 투자랑 똑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나요? 우리가 어떤 자산에 투자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투자를 지속해 나갈지에 따라 5년 뒤 우리의 계좌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좋은 씨앗을 선별하고 꾸준히 물을 주고 가꾸는 농부의 마음으로 투자에 임해야 합니다. 무지성 적립식 투자가 아닌 현명하고 계획적인 투자로 5년 뒤 여러분의 계좌는 분명히 더 단단하고 풍성해질 겁니다. 우리 모두 현명한 투자자가 되어서 5년 뒤에도 웃을 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 나아가시죠. 여러분의 투자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리스펙합니다.